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관련해서 예. 좀 교수님과 좀 대화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 행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원래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예예. 대한민국 공직에 종사는 네. 이제 4급 이상이거든요. 4급. 4급이면 이제 서기관 정도. 4급이 서기관, 3급이 부의사관, 2급이 이사관, 네. 1급이 관리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장관, 차관들 다. 5급 이하는 안 돼. 5급 사무관 안 되고 4급 이상. 4급 이상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을 고급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 문재인 정부 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 현직 참모들이 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2년 동안 예. 39%나 아니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거의 한 40%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예. 경실련이라고 아시죠? 예. 그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인가 그래. 그런가요? 그게 경실련인데. 이게 줄임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경실련. 예. 경실련에서 말이죠. 1급 이상. 1급이면 관리관이잖아요. 높은 예. 고위직 공무원이거든. 예. 1급 이상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전직 그리고 현직 네. 공직자 65명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오피스텔 가격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그 당시 2017년 1월인가에 네. 8억 2천만 원의 재산이었는데 네네. 2019년 지난달이죠. 11월까지 네. 11억 2천만 원으로 재산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39%, 40%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17년 1월부터라면은 예. 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 시절 아니겠습니까? 전이죠, 이제. 전인가요? 네, 전입니다. 근데 1월 이후에 이제 바로 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해마다 1월 달에 신고하거든.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4월인가 됐잖아요. 4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금 한 2년 6개월 좀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급등을 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반대로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을 17차례나 쏟아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는커녕 오히려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17번이나 횟수는 굉장히 많은 부동산 횟수인데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런데도 잡지를 못해요. 뭐 잼만 날린 겁니까? 그렇죠. 한 방 날려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잡으려면은 제대로.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폭등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 그 대통령께서 그 국민과 대화하지 않았나요? 예, 했죠. 그러면서 그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호언장담 할 정도로 말이죠. 호언장담 했잖아요. 참 무색할 정도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참모들도 그 부동산 정책에 다 한 거 아니에요? 참모들도 이제 그 정책에 힘을 좀 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 아니겠습니까? 또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고 또 청와대에서 어떤 외압도 있단 말이죠. 외압.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의 상승세가 유독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청와대 그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말이죠. 상승했다는 거예요, 상승했다는 거. 그런데 말이죠. 그 김수현 전 청와대 그 정책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 경기도 그 과천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건축 덕에 말이죠. 2017년도에 그 당시 9억 원 갔던 아파트가 지난달 11월 달에 19억 4천만 원까지 나왔어요. 2배 이상이 뛰었네요? 그렇죠. 2배 이상 뛴 거지요. 야. 그리고 이런 소리 들어봤죠.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빈축을 샀던 분이 있어요. 장하성 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은 그 중국 대사로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10억 7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말이죠. 28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얼마 있으면 30억 가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아파트도 2년새.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청와대 그 김우겸 전 대변인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 대변인 하면서
흑석동에 그 상가주택을 샀거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34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 1년 동안에 무려 8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또 이런 거 발표했더라고. 내가 이번 파는데 네. 시세 차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뭐 그거는 기다려 봐야 모르겠어. 되겠네요. 이제 지금 팔았으니까 예, 예. 조만간에 이제 그 이익 생긴 것 중에서 이제 세금 떼고 네. 세금 공제하고 남은 돈은 뭐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뭐 조만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겠죠. 이게 참 이게 듣다 보니까 참 예. 아이러니한 게 예. 이분들은 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지금 문정부에서 네.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예. 근데 이분들은 다 부동산 재테크 성공 신화를 몸소 실천한 셈이네요. 그렇죠. 부동산 재테크의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귀재 아닙니까, 귀재?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말이죠. 그 최근에 지금 강남발 그 전셋값 급등이 확산되면서 네. 서민들이 말이죠. 매매값도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지만 전셋값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금 크게 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에는 매물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말이죠. 교육부가 말이죠. 네. 대학 입시를 정시로 하겠다고 그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그 교육 특수구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양천구인가요? 목동이? 예, 양천구죠. 예. 강남보 목동 양천구에서 말이죠. 네. 전세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말이야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입자면 또 부담감이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올리니까 결과적으로 예. 전세값을 이들이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또 교육열이 대단하잖아. 그럼요. 또 강남에 살지 않아도 네.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한 사람들은 또 비싼 또 강남으로 가잖아. 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교육 필요가 없어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 만약에 이제 지금 나는 아이들 다 키웠지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아이들 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한다면 나 그런데 안 시킬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교육을 이제 세상은 바뀌어요. 선호하시나요? 21세기 글로벌 시대 AI 시대는요. 네. 이런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학원 다녀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스카이 나와도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난 절대 그렇습니까? 교육 안 시킬 겁니다. 오히려 말이죠. 나는 네. 그럴 것 같아. 그 아이들 학원 보낼 교육비를 가지고 네네.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것 같아. 나는. 에코노믹 마인드. 그런 나 경제 마인드를 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요. 참, 이 얘기가 좀 삐뚤어 나갔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경실련에서는 말이죠.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로소득 쪽으로 다들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네. 불로소득만 찾는 거예요. 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근로소득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너도 나도 편하게 먹고 살려고 너도 나도 하면 국가가 결합하겠냐고. 지금 다들 꿈이 네.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예.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렇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그런데 모든 네. 국민이 그런 사고를 가지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어요. 네.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살겠냐고요. 이 노동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예. 그 지난달 기준 예. 전 현직 참모 중 예. 아파트, 예. 오피스텔 재산 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 1천만 원 상당을 보유했습니다. 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네. 재산이 1인당 약 9억 3천만 원 가량 약 한 52% 가량 증가했는데요. 청와대 그 전 참모 중에 네. 지금 6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1인당 한 뭐 9억 3천만 원. 부동산 증가 재산이 52%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지요. 아까 제가 65명이 있을 때는 39%. 네. 그런데 이제 상위 10위까지는 52%가 재산이 증가됐어. 그러니 말이죠. 이게 참 상대적인 박탈감 안 느낍니까? 그 청와대 네. 그 주연 씨라고 있어요. 중소벤처 비서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유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달 시세 기준이 43억 6천만 원으로 청와대 전 현직 참모 중에 제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니야, 43억? 그리고 예. 또 경실련이 말이죠. 네. 전 현직 참모진 중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위가 최근 3년 동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9억 3천, 네. 거의 10억 원 이상이 증가된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 어허. 그런데 예. 그 주연 중소벤처 그 비서관은 예. 무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13억 8천만 원 야. 재산이 증가됐고, 그리고 여연호 씨라고 있어요. 네. 국정 홍보 비서관. 네. 그분은 11억 3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김종훈이라고 있어요. 민정수석 비서관은 네. 11억 원이 올랐어. 다 올랐네요. 다 올랐죠. 네. 그러니까 10억. 거의 뭐 상위급이 50% 이상, 52%가 오른 거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이분들이 1위,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 이런 집값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이렇게 잡는 식으로 하고 실제로는 안 잡는다. 아. 뭐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니 말이죠. 예. 이분들이 지금 재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자기 재산이 증가되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잡는다는 거지. 그거보다도 이제 네. 잡아야 그리고 되는 분들이 17번이나 발표했잖아요. 찔끔찔끔씩 네.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돼. 이노베이션 해야 돼요.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든가. 그렇지. 네. 거래세는 좀 완화하고 완화하고. 보유세, 이런 분들 보유세를 강화해야 돼요. 예, 과감하게. 그리고 이분들이 말이죠. 네. 평생 여기 근무하는 거 아니거든. 아, 그렇죠. 한시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정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말이죠, 국토교통부가 집값하고 땅값을 폭등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올 것 같아. 비판이 직면할 것이다, 이 네. 말이야. 그렇죠? 당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불만이 쌓여요. 불만이 예, 쌓이지요. 이런 걸 보면은. 예. 근데 이게 시세가 아니라 말이죠. 예, 예. 공시 가격이야, 이게. 공시 가격. 그러니까 현 시장 금액으로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거지요.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앞으로 정부가 말이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 관료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청와대 참모들이 자진해서 말이죠, 네. 서민들을 위한다면,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갑니다, 대통령님. 네.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좀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 이런 참모진들이 그렇죠. 먼저 예. 솔선수범 그렇지. 해야지 이제 나라가 제대로 쓴다 예, 이거죠. 제대로 쓰는 거죠. 네. 예. 국민들도 예. 이런 서민들도 예. 마찬가지로 동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배 아파요. 국민들 입장에서 네? 이렇게 예. 배불리 먹고 예, 맞습니다. 돈 벌고. 됩니다. 예. 네, 이러면 안 돼요. 아침에 말이죠, 출근할 때 그 지하철에서 말이죠, 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아, 정말 박탈감 느끼고요. 아, 정말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네.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책, 네. 제대로 된 정책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